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봉입니다. 자, 이제 큰 1단원 끝나고 큰 2단원입니다. 크게 3단원, 세 덩어리 있는데 두 번째 덩어리로 들어갑니다. 이번 덩어리는 유전자죠. DNA. 그죠? DNA 얘기로 시작해서 쭉 DNA로 가는 겁니다. 일단은 그 유전 물질인 DNA에 대한 내용이 우리들의 교재 52페이지에 첫 등장을 하네요. 일단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증거 실험이 나오죠. 그죠? 폐렴 쌍구균의 형질 전환 실험하고요. 그 다음에 허쉬, 채쉬, 박테리오파지 증식 실험. 그죠? 그래서 DNA가 과연 유전 물질일까? 라는 걸 알아보는 그 실험. 여기에 관련된 실험 있죠? 요거 원리까지 정리하셨어요. 그죠? 그리피스, 에이버리, 허쉬, 체이스. 자, 그리고 나서 DNA 구조가 나오죠. DNA 구조. 이중 나선 구조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DNA 분자 구조를 가지고 보면 이제 샤가프의 법칙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샤가프 법칙. 지난 6월 평가원에서도 샤가프의 법칙이 까다롭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복제 과정과 맞물려서요. 그죠? 통합돼 가지고 나왔죠. DNA 복제. DNA 복제. 그래서 DNA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과연 DNA가 유전 물질이냐? 왜? 실험으로 증거되라. 그리고 DNA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 그럼 그 DNA는 어떻게 복제가 되느냐? 까지가 이번 단원의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먼저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증거 실험은요, 대표 문제하고 닮은 꼴 문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 먼저 DNA 구조에 대한 얘기를 좀 간략하게 할까 합니다. 52페이지 좀 봐주세요. DNA의 분자 구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인산이고, 이게 당이고요, 이게 염기예요. 인산, 당, 염기, 요거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죠. 뉴클레오타이드. 자, 인산당, 염기인데 이 당은요, 5탄당이면서 이름은 디옥시리보스. 기억나시죠? 디옥시리보스. 리보스보다 산소가 하나 더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염기가 옵니다. 질소를 포함한 염기. 이 염기는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구아닌, 아데닌, 사이토신, 티민. 그죠? 네 가지. 이 중에서 자, 아데닌과 구아닌은 퓨마의 아구, 퓨린 계열. 기억나시죠? 퓨마의 아구, 퓨린 계열이고, 티민과 사이토신은 피리미딘 계열.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퓨리는 피리, 그다음에 퓨리는 피리, 퓨리, 퓨리. 오케이. 자, 그래서 퓨린 계열은 피리미딘 계열과, 그다음 피리미딘 계열은 퓨린 계열과 이렇게 상보적인 결합을 합니다. 자,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그리고 아데닌은 티민과 됐죠? 상보적 결합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수소 결합을 해요. 염기와 염기 사이의 수소 결합이 이제 가로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로대. DNA 이제 모형이 나오는데요. 이 가로대는요, 바로 염기와 염기 사이의 수소 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풀렸다 붙었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얘는 퓨린, 그 다음에 피리미딘, 그 다음에 퓨린, 피리미딘. 됐습니까? 그러면 아데닌 플러스 구아닌 이꼬르 어떻게 돼? 티민 플러스 사이토신 이렇게 되겠죠? DNA 이중 나선은요, 이런 식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아데닌하고 티민이 같고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이 숫자가 같죠. 상보적 결합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쪽은 퓨린 계열, 이쪽은 피리미딘 계열. 그래서 50대 50, 1대 1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요 세로 가로대가 그거고요. 이제 세로대는 뭐냐? 세로대는요,
인산과 당, 인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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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당. 바로 공유결합입니다. 인산과 당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탄소로 얘기하면 이게 5- 말단에 인산이 붙어 있어서 이쪽은 이제 5- 말단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됐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1-, 2-, 3 프라임, 4, 5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요. 3- 말단에 계속해서 뉴클레오타이드가 붙어 나가고 있어요. 그죠. 여기가 이제 3 프라임, 3- 말단이 되겠죠. 자, 그래서 3- 말단에 계속해서 뉴클레오타이드가 붙어 나간다. 그래서 DNA는 5-에서 3-로 길어진다. 됐죠? 5'에서 3'으로 쭉 길어지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이쪽은요, 인산이 이쪽이니까 여기가 이제 5- 말단이 되겠고요. 쭉 가서 여기가 이제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가 붙어 있는 3- 말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닥이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역평행으로 붙어 있다. 그래서 역평행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새로 되는 인산당의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되는 염기와 염기의 수소 결합으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DNA 구조, 분자 구조입니다. 자, 근데 왜 퓨린은 피리미딘하고만 결합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얻는 이익이 뭐냐면요. 얘가 커요. 얘가 골이 2개로 돼 있는 구조예요. 얘는 골이 하나로 돼 있어요. 그래서 2개와 하나, 2개와 하나, 하나와 2개, 하나와 2개 이런 식으로 되면 이 간격이 일정해집니다. 이 간격이 일정해져요. 그래서 2나노미터의 일정한 간격으로 쭉 유지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 오른 나사 방향으로 이제 회전이 되고 있는데요. 한 회전 시 열쌍이 존재합니다. 한 회전 시 열쌍의 염기쌍이 존재합니다. 자, 근데 한 회전 시의 그 길이, 간격이 3.4나노미터죠. 그러면 이 한 쌍 간격은 0.34나노미터가 돼요. 한 쌍 간격은 0.34나노미터. 그래서 열쌍이 되면은 3.4나노미터.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기본적인 숫자는 좀 암기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여러분들. 어차피 좀 꼼꼼한 암기나 지엽적인 좀 내용들도 좀 간혹 다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자, 우리가 이 DNA 없으면 우리가 우리로서의 역할을 그러니까 생명체가 생명체다운 그 종으로서의 생명 현상을 유지할 수 없는 건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니야. 야, 이 유전자라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유전공학, 유전 쪽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전체, 그죠? 생명공학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기술로 인해서 우리 각 분야 상당히 많은 쓰임새를 갖고 있는, 그죠? 유전 이 물질이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조작을 하느냐,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어떤 형질이 발현되느냐 등등. 이 DNA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이런 걸 복잡하게 뭐하러 배우나요? 아니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본질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아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수적 아닙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복제 과정, 이런 DNA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과거는요, a long time ago, 우리는 단세포 출신이에요. 모두가. 그죠? 그러니까 누가 공부 잘하니 못하니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수정란 출신. 그 수정란에 있던 유전 물질이 지금 여러분들 이루고 있는 이 수십 조의 세포들을 이루고 있는 거야. 참 놀랍죠? 계속해서 분열해서 여러분들 이루고 있으니까. 자, 그런 과정에 바로 DNA가 복제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세포 분열을 하는 과정에 끊임없이 이 DNA는 계속해서 복제되어 왔는데, 어떻게 해서 복제되느냐? 그 내용이 또 수능에서 다뤄지는 가장 주된 테마 중에 하나죠.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방향성 일단 잘 보셔야 됩니다. 방향성. 두 가닥이 역평형으로 해서 한쪽이 5- 말단이면 한쪽은 3- 말단이라고 했죠. 쭉 쫓아가 보세요. 여기 3- 말단이고요. 그죠? 이거 쭉 쫓아가 보세요.
여기 저쪽이 3-였으니까 이쪽이 5- 말단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중 나선이 풀어집니다. 그죠? 이 두 가닥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지고 주형 가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복제 가닥이 생기는데요. 복제 가닥은 크게 선도 가닥하고 지형 가닥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선도 가닥, 지형 가닥. 자, 그러면 이 이중 나선으로 감겨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현재 감겨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 근데 그걸 풀어야 돼 일단.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헨리 케이스가 풀어. 헨리 케이스가 가면서 쭉 가면서 풀어주고 하면서 이제 복제가 되는데 이 헨리 케이스가 풀어주고 이제 여기를 복제 진행 방향이다. 이쪽으로 쭉 복제가 되고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복제 분기점의 진행 방향이에요. 이거 나눠지는 거니까 계속 나눠지는 거니까 복제 분기점의 진행 방향 또는 복제 진행 방향으로 쭉 가는 건 선도 가닥이야. 되셨어요? 그래서 5-에서 3- 방향으로 여기 3- 말단이죠. 네, 이렇게 쭉 진행됩니다. 이건 선도 가닥이야. 선도 가닥의 진행 바닥. 그러니까 이제 합성 선도 가닥의 합성의 진행 방향은 그쵸? 요거랑 일치. 그렇죠? 그런데 지형 가닥은요 어느 정도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까지 딱 풀어진 다음에 거기서부터 5- 말단에서 이쪽으로 3- 말단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여기 정도 풀어진 다음에 이쪽으로 먼저 5-에서 3-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로 그림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좀 지나서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그 다음 또 지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절편들이 생기죠. 이걸 이제 오가자키 절편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디게 진행된다. 지연 가닥. 오케이? 좋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보시면은 반드시 복제 가닥이 필요한 게 RNA 프라이머입니다. RNA 프라이머. 선도 가닥이나 지연 가닥이나 어디나 다 복제가 시작되려면 프라이머가 필요해. RNA 프라이머. 오케이? 나중에 이제 DNA로 대체됩니다. D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로 대체가 됩니다만은 처음엔 프라이메이스가 RNA 프라이머를 딱 만들어주면 됐어요? RNA 프라이머 만들어주면 거기에 3- 말단의 OH 있죠. 다시 몇 다시 말단? 3- 말단에 있는 이 OH. 사랑 A. 자, 3A. 자, 3- 말단의 OH. 됐어요? 연상했어요? 3- 말단의 사랑. 에. 자, OH 여기에 DNA 중합 효소가 따닥 붙여갈 수 있습니다. 됐어요? 다시 제일 처음에 복제 시 처음에 먼저 프라이메이스가 RNA 프라이머를 만드는 거야. 이게 다 RNA 프라이머. 오케이? 물론 여기 RNA 프라이머가 이제 제거된 형태고요. 이거는요. RNA 프라이머. 이렇게 RNA 프라이머가 만들어지면 여기 5-3- 이거 3-죠. 3- 말단에 드디어 이제 DNA 중합 효소가 딱 붙어서 가자! 하고 이제 이렇게 DNA를 합성해 나가는 겁니다. 뉴클레오타이드를 계속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제 만들어진 거고 요 전에 만들어진 거는 이렇게 여기가 5- 말단이고 여기가 3- 말단이니까 이 3- 말단에 계속 뉴클레오타이드 붙여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3- 됐죠? 5-에서 3- 5-에서 3- 되셨어? 이런 식이야. 알겠죠? 예, 프라이머가 이제 RNA 프라이머이기 때문에 이때는 RNA는 5탄당인 리보스고 그다음에 염기는 티민은 없고 이제 유라실이 대신 있죠. 티민 대신에 유라실. 자, 이런 것들 생각해 주셔야 돼. 그래서 이런 단순 암기적인 내용이 딱 하니 그냥 야 이건 뭐다 이렇게 묻는 내용보다는 최근의 유형은 고난도화 돼서 그쵸? 이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염기가 뭐니? 염기 서열이 뭐니? 염기의 개수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묻는 거. 여기 이제 고난도가 되는 겁니다. 항상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내기 때문에 이 기본 원리는 정말로 펀더멘털하게 깔고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요, 효소 있죠? 여기 DNA 중합 효소 여기도 있고 여기도 DNA 중합 효소가 있습니다. 그죠? DNA 중합 효소의 이동 방향은요. 주형 가닥 있죠? 요거 주형 가닥 위에 있는 거. 주형 가닥의 3-에서 5- 방향. 3-에서 5-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죠? 이렇게 이동했어. 이 DNA 중합 효소 여기까지 온 거야.
자, 3- 주연가닥이 3-에서 5- 방향 이동하면서 5-에서 3-로 합성하는 거야. 이건 불변의 기본입니다. 진리야. 알겠죠? 마찬가지야. 얘도 DNA 중합효소 이쪽에 붙어 있는 지연가닥에 붙어 있는 DNA 중합효소도 그렇죠. 주연가닥의 3-에서 5- 방향, 즉 이쪽으로 이동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본 가닥, 합성 가닥을 5-에서 3-, 그러니까 5-에서 3- 방향으로 쭉 합성해 나가는 거야. 그리고 오카자키 절편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두 개를 연결해야 되잖아. DNA 두 개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DNA 연결 효소. DNA 연결 효소. DNA 리게이스 연결 효소예요. 효소 이름 잘 알아줘야 돼. DNA 두 개를 연결한다. 연결 효소. 그다음에 DNA를 합성한다. DNA 폴리머레이즈. 오케이? DNA 합성. 됐죠? 5-, 3- 방향으로 계속 합성해 나간다. 그다음에 헬리케이스, 그다음에 RNA 프라이머를 만드는 프라이메이스까지.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복제 과정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서 이 단원에서 또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또 중요하게 나오는 역대로 수능에서 자주 나왔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자료 분석 특강입니다. 자료 분석 특강을 보시면 DNA의 반보존적 복제 실험이에요.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실험입니다. 메세슨과 스탈의 실험인데요. 15N, N은 15N, 그죠? 을 포함한 배지 안에서 자란 대장균 전부 다 이거는 이제 염기에 있는 겁니다. 아까 배웠다시피 인산과 당과 염기가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얘네들이 모여서 DNA가 되는데 이때 N은 어디 있니? 그러면 염기에 있는 거예요. 염기. 아시겠죠? 여기 염기. 됐죠? 자, 그래서 15N을 포함한 배지 안에서 자란 대장균은 그들의 DNA에 있는 염기들 전부 다 15야. 그래서 이제 15N 가닥, 15N 가닥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이제 풀어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15N, 15N이 이제 처음 세대고요. Generation 0. 그 다음에 1세대, 2세대가 되는데 어디서 이제 바꾸냐면 좀 더 가벼운 질소가 들어있는 14N 배지에서 배양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두 가닥이 떨어지죠. 두 가닥이 떨어져서 14N과 14N 만나니까 14, 15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반보존적인 복제 아닙니까? 그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요 색깔이 15N을 가지고 있는 DNA라고 생각하세요. 15N, 15N. 그럼 요건 15, 14, 15, 14 되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복제를 시켜 분해를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또 풀러지죠, 얘네들이 풀러지고. 그래서 15가닥은 또 14가닥하고 만나고 15가닥은 또 14가닥하고 만나니까 15, 14는 항상 두 개가 만들어지네요. 15, 14는. 그죠? 네, 원래 15가닥이 두 개 있기 때문에 15, 14는 두 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4, 14 DNA, 14, 14, 14가닥, 14가닥. 그죠? 네, 14, 14의 DNA가 두 개가 생깁니다. 그러면 14, 14는 제일 가벼우니까 위에 뜨겠죠. 제일 가벼운 DNA, 14N, 14N 가벼운 DNA고 14, 15N, 14N, 15N은 중간 무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DNA는 반보존적 복제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낸 그 유명한 실험이죠. 이걸 응용한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 기출에서 이제 많이 풀어봤고 제가 반드시 문제 연습하려면 기출의 미래로 가서 꼭 보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수능을 앞두고 해야 될 여러분들의 마지막 생투를 정복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 거기 가면 이제 이거에 이제 대한 고난도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연습을 꼭 해주시길 바라면서 자 이제 우리들의 교재 53페이지의 테마 대표 문제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통한 여러분들 연습 또는 개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단원에서 뭐가 출제됐다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가 출제됐다고? DNA가 유전 물질이냐? 그 증거 실험 돼? 증거 실험 나왔고요. 그다음 또 뭐가 나왔다고요? 그렇죠. DNA 분자 구조, 샤가프의 법칙을 이용한 내용이 꼭 나왔고, 그다음에 복제. 크게 이제 테마를 이렇게 잡으면요,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 그죠? 근데 제일 처음 주제인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증거 실험에 관련된 문제,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버리 땡그라미 치세요. 에이버리. 어리버리? 아니요. 에이버리. 에이버리가 수행한 형질 전환 실험입니다. 형질 전환 땡그라미 치워주시고요.
이거 자기가 안 갖고 있는데 외부의 유전자가 들어와서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포머. 영화 보셨죠? 예. 변화하게 되는 거. 그죠? 형질 전환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과 이유는 각각 단백질 분해 효소와 DNA 분해 효소 중 하나며 밑줄 쫙. 그 다음에 1과 2는 각각 R형균과 S형균 중 하나다. 밑줄 쫙.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실험을 거의 암기 수준으로 숙지를 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네요. 가만히 보니까. 무슨 얘기냐? R형은 라프형이야. 좀 라프하다? 그러니까 거칠 것 같지만 저 보세요. 제가 좀 라프하게 생겼지만 따뜻한 남자입니다. 자, 이 라프형 같은 경우는요, 뭐냐면 비병원성. 병을 일으키지 않아요. 병을 일으키지 않는 폐렴 쌍구균이에요. 폐렴 쌍구균입니다. 구균에 속하는 거. 그 다음에 S형. S형균은 스무스, 피막 또는 현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세균이기 때문에 둘 다 세포벽은 있는데 그래서 바깥쪽에 이제 피막을 가져. 보호막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보호막 때문에 면역 세포들 공격을 다 물리치고 다 방어 시스템을 다 무력화시킨 다음에 결국은 죽입니다. 숙주 생명체를 죽여요. 그러니까 쥐에 R형균이 감염됐다 그러면 쥐는 병을 일으키지 않고 살아가는데 반해서 S형균에 감염됐다 그러면은 병을 일으키고 병이 일어나. 폐렴균이 얘네들이 막 번져가면서 막 병을 일으켜서 콜록콜록 찌찌 콜록콜록 하다가 이제 죽게 된다. 이런 기본적인 걸 알고 계셔야지 이 문제들이 풀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요, 가만히 지금 문제 과정을 보세요. 열 처리로 죽은 일의 추출물. 그죠? 그런데, 자, 1. 살아있는 1. 관찰 안 됨. 자, 여기 보세요. 열 처리로 죽은 1. 열 처리로 죽은 1. 자, 열 처리로 죽였거든요? 둘 중에 하나 죽였는데, 누구 죽였을까요? 에이버리의 실험입니다, 여러분들. 누구 죽였죠? 그쵸? S형균. 병을 일으키는 S형균. 병을 일으키는 S형균을 죽였어. 됐어요? 자, 그런데 누구랑 혼합을 했어요? 병을 안 일으키는, 그쵸? 살아있는 R형균하고 합체 도킹. 같이 이제 배양을 했습니다. 같이 이제 배양. 그죠? 네, 배양. 자, 그런데 여긴 살아있는 S형균이 관찰이 안 됐고요. 이건 살아있는 S형균이 관찰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게? 자, 여기에 살아있는 S형균이 관찰될 때 죽어서 넣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지. 그치? 열 처리로 죽은 S형균의 추출물 속에 있는 DNA 있죠? 유전물질. 그 DNA가 얘에 의해서 분해가 안 된 거야. 한마디로 얘는 DNA 분해 요소가 아닌 거야. 그래서 그 DNA가 R형균을 S형균으로 형질 전환시킨 거야. 그죠? 그래서 R형균이 S형균이 돼가지고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죠? 우리가 배웠던 개념 다 적용이 되죠? 그럼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쵸? 단백질 분해 요소가 되겠지. DNA 분해 요소가 아니니까. 그러나 여기는 DNA 분해 요소가 되겠네요. DNA 분해 요소. 잘 보세요. 열 처리로 죽은 S형균의 추출물이 여기에 DNA가 있겠지. S형균의 DNA. S형균의 형질을 나타낼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그 DNA가 이 DNA 분해 요소에서 분해되면 얘한테서 형질 전환이 일어날 수가 없어. 형질 전환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당연히 S형균이 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 R형균만 있게 되겠죠. 그죠? S형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에이보리의 실험을 여러분들이 숙지했다면 문제에다 정확하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 2는 누구야? 라프형. 그죠? 겉이 오돌도돌 거친 이유가 뭐냐면 스무즈한 피막이 없기 때문이야. 얘는 없고 얘는 있다고 그랬어. 아주 기본적인 것들 물어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1이 바로 피막을 가지는 거야. 1. 기억은 DNA 분해 요소다.
찾았으니까 당연히 맞고요. 나에서 살아있는 S형균이 R형균이 형질 전환되었다. 자, 일단 좀 제가 이 보기를 보는 순간 좀 웃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기를 보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자, 여러분들 왜 웃었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웃기죠? 이 실험은 누가 누구로 형질 전환되는 실험입니까? 그렇죠? 살아있는 R형균이 S형균으로 형질 전환되는 실험입니다. 나에서 살아있는 R형균이 S형균으로 형질 전환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됐죠? RS가 되는 거야. RS. 자, 니은만 맞게 되네요. 2번 정답이 되겠네요. 닮은 꼴 문제로 유형 익히기. 자, 한 번 더 유형을 익혀서요. 이제 이쪽 DNA가 유전물질인 증거 실험.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틀릴 일은 없도록 해주셔야 돼.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실력 가져야 됩니다. 바로 나와야지 다. 어디 다 몇 번이야 이거? 네, 딱딱 안 나오네.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에이버리의 실험 일부입니다. A하고 B는 각각 R형균과 S형균 중 하나고요. 아까하고 똑같네요. R형균 아니면 S형균이네. 됐죠? 자, 그 다음에 효소 기억과 니은은 각각 단백질 분해 요소와 DNA 분해 요소 중 하나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G1, G2가 있어. G1, G2. 죽었어. G-die. G-live? G-live? live? 자, 여러분들 왜 죽었을까요? 여기는 당연히 S형균이 있겠네요. 자, 그럼 S형균이 있다는 얘기는 S형균이 요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얘가 S형균이다. 얘가 S형균이 돼버리면 얘도 죽고 얘도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R형균.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에이보리 실험. 얘는 S형균이야. 그럼 S형균이 여기 등장했다는 얘기야. 죽은 S형균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있는 S형균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형질 전환이 일어났다는 얘기지. 이 R형균, 여기 있는 R형균이 S형균으로 형질 전환이 일어났다는 얘기니까 그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유전 물질이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니까 여긴 DNA 분해 요소가 되면 안 되죠. 됐죠? 그래서 단백질 분해 요소가 돼야 돼. 그래서 S형균, 죽은 S형균에 단백질만 분해되고 DNA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R형균이 S형균의 DNA 때문에 형질 전환해서 S형균이 등장한 거고, 요거는 그렇지? DNA 분해 요소를 처리했더니 S형균의 DNA가 분해됐으니까 S형균은 완전히 이제 형질을 나타낼 수 없어. 유전 물질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R형균만 들어간 거나 다름없어. R형균만 들어갔으니까 R형균은 비병원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살게 된다라는 거야. 그지? 지야? 찍찍. 오케이, 좋습니다. 아유, 쓰담. 좋습니다. 자, 기억의 기질은, 즉 단백질 분해 효소의 기질은 당연히 이 단백질 분해하는 거니까 단백질이 되겠죠? 맞습니다. G2의 혈액에서는 살아있는 똥골뱅이가 발견된다. 어디 보자. 여기서는 S형균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S형균이 발견되는 건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네. 됐어. 그 다음에 B에서는 피막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전사가 일어난다. 자, 여러분들 S형균은 왜 S형균일까요?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S형균은 왜 S형균일까? 자, 쌍구균인데 이렇게 딱 피막이 있는 이유가 뭐야? 여기에 그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S형균을 이제 피막을 합성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가 있고 그 유전자가 형질 발현된 거야. 어떻게? 전사 버덕돼서 그 과정 속에서 형질 발현됐기 때문에 피막이 형성돼서 S형이 되는 거야. R형균은요? R형균은 물론 그런 유전자가 있지도 않겠지. 그죠? 또는 있어도 발현이 안 되겠지. 그지? 한마디로 S형균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타나는 겁니다. 피막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전사. 다시 피막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전사가 일어나는 건 S형. 됐어요? S형. 또는 그 S형균의 유전자가 있어야지 돼. 그런데 R형균이야, R형균. R형균에서 얘가 발현되고 얘가 이제 전사가 돼서 발현이 돼 버리면 얘는 R형이 아니라 S형이지, S형. 그죠?
R형. R형 이게 아니고 R형. R형이기 때문에 얘는 전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A에서 됐죠? A에서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거야. 그죠? S형균에서 일어나는 형질 발현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B는 R형이기 때문에 피막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살아있는 S형균에서나 이 피막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전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물론 죽은 S형균에서도 전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은 S형균에서도 이거 전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당연히. 왜? 죽었으니까. 물질 대사 끝났으니까. 효소가 다 단백질 같은 게 다 죽었으니까. 그죠? 변성됐으니까. 열 처리해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S형균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됐죠? 네. 디귿은 뭐 R형균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 문제를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됐죠? 요거 디귿 요거 있죠? 요거 디귿 보기 좀 이게 별표 쳐놓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이 둘의 차이, S형균하고 R형균의 차이는 무슨 유전자의 발현 차이다? 그렇죠? 요거 피막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전사 번역, 즉 발현 차이가 되는 겁니다. 발현된다, 안 된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교재 54페이지로 들어가서 테마별 수능 필수 유제 들어갑니다. 테마별 수능 필수 유제. 자, 1번. 역시 또 폐렴 쌍구균을 가지고 이용한 그리피스의 실험이네요. 폐렴 쌍구균을 이용한 그리피스의 실험인데 기억과 니은은요 각각 뭐라고 나왔냐면요 R형균과 S형균 중 하나며 S형균은 피막 즉 현막을 가지고 있다 나오네. 이렇게 친절하게 문제에서 설명까지 해줬네. 자, 그러면 왜 죽었을까? R형이에요? R형이 R형? 아니죠. S형균이니까. S형균이 병원성이기 때문에 병을 일으킨 거야. 딱. 그 다음에 열 처리로 죽은 요거부터 살아있는 누구는 그치 R형. R형균은 병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요. 쥐에다 주사해도 쥐는 죽지를 않죠. 산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열 처리로 죽은 S형균, 살아있는 R형균. 그러면 여기 있는 DNA가 얘를 형질 전환시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타나? 그치? 살아있는 S형균이 등장하게 되죠. 쥐는 당연히 죽겠죠. 병원성인 S형균이 증식하면서 우와시다 나 죽여! 찍찍! 좋습니다. 그다음 열 처리로 죽은 뭘 넣었는데 산다? 그쵸. 요거 S형균을 넣었는데 그냥 열 처리로 죽은 세균, 그러니까 세균을 아무리 독한 세균이라도 이제 가열을 해서 넣어주면은 산다 이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뭐 여러분들 많이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뭐가 이제 뭐 소나 돼지나 아니면 닭이나 오리 이런들 이 가축들에게 이제 펴지는 병이 있을 때도 고온에서 가열해서 먹으면 괜찮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겁니다. 아무리 병원성이 있어도 이렇게 가열해 주면은 그 세균들이 그죠? 그냥 죽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문제를 파악을 했습니다. 기억. 니은은 피막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디 보자. 그렇죠. 살아있는 R형균. R형균은 왜 R형균이겠어? 그 피막이 없으니까. 피막 관련된 유전자가 얘한테 있는 거잖아. 얘한테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R형균은 그쵸.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GA와 B에서 모두 형질 전환 결과 나타난 기억이 발견된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살아있는 S형균이 들어가서 여기에 S형균이 나타난 거고요. 그러니까 S형균이 우와 신난다 하고 이제 죽었다고 그랬고 얘도 S형균이 나타나서 죽었는데 요는 이 A는요 원래 살아있던 S형균이 들어가서 증식해서 얘가 죽은 거고요. 얘는 여기 BG에 있는 이 S형균은 R형균이 변해서 된 거야. 열 처리로 죽은 S형균에 있는 유전 물질이 R형균을 형질 전환시켜서 만들어진 거야. R형균에서 형질 전환된 거라 이 얘기야. 되셨어? 따라서 GA와 B에서 모두 형질 전환 결과 나타난 기억이 발견된다? 아니지. 이쪽에 있었지.
GB에서지. GB. 얘가 무GB? GB. 됐죠? 얘가 GA에서는 형질 전환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실험을 통해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물질이 DNA임을 확인하였다? 이건 그리피스의 실험이에요. 그리피스의 실험의 결론은 어떻게 내려져? R형균이 S형균으로 형질 전환된다. 그죠? 뭐 때문에? S형균의 어떤 물질이, 죽은 S형균의 어떤 물질이 R형균을 형질 전환시켰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어떤 물질이야, 어떤 물질? 어떤 물질이 DNA다? 이건 그 이후에 바로 좀 전에 풀었던 닮은 꼴 문제나 테마 대표 문제처럼 에이버리의 실험에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피스의 실험은 이거 S형균에 있는 어떤 물질 이 형질 전환시켰다. 그게 이제 유전 물질일 거라는 얘기고요. 그게 어떤 게 유전 물질인지를 에이버리가 분해 요소를 이용해서 찾아내게 된 거죠. 됐죠? 따라서 여기는 DNA임을 확인한 건 아니다. 됐죠? 네, 틀렸어. 둘 다 틀렸고 D형만 맞았어요. 1번 답. 자, 그 다음에 폐렴 쌍구균을 또 나왔어. 폐렴 쌍구균 또 나왔어. 자, 우리 쥐들 참 바쁜데 또 출연해가지고 출연료 얼마야? 찍찍. 말을 못하는구나.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분해 효소가 처리가 됐습니다. 분해 효소. 이거 분해 효소가 처리됐어. 다당류 분해. 자, 이 분해 효소를 처리했다는 얘기는 이제 에이보리의 실험으로서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물질, 즉 유전 물질이 DNA일까 단백질일까 다당류일까를 알아보는 실험이 되는 거죠. 자, 기억과 이유는 DNA 또는 단백질 중에 하나다. 단백질과 DNA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열 처리로 죽은 S형균. 여기 세포 추출물에는 뭐 S형균의 DNA도 있겠고 단백질도 있겠고 다당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들 중에 이제 유전 물질이 있겠지. 자, 그러면 누구를 분해하고 누구를 분해하고 얘는 다당류를 분해했고, 그래서 R형균, 살아있는 R형균과 혼합 배양했어. 그러면 어딘가에서 이제 뭐 R형균이 S형균에 있는 유전 물질로 인해서 형질 전환됐다면 S형균이 됐을 테고 S형균이 생겼을 테고 그 S형균에서 얘네들이 죽었을 텐데 누가 죽었을까? 오면 die, die. 그러면은 얘들에게는 지금 뭐가 있었냐면 이 안에 S형균 형질 전환된 S형균이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결국은 그렇지, 다당류는 유전 물질이 아니군. 역시 그렇지, 단백질도 유전 물질이 아니군. 단백질 분해 요소를 처리해도 얘한테 있는 DNA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S형균의 DNA가 R형균을 형질 전환해서 S형균이 나타나는 거고, 또한 여기도 마찬가지야. 다당류를 분해해봤자 DNA는 그대로니까, S형균의 DNA는 그대로니까 이 녀석에 있는 R형균을 S형균으로 형질 전환시켜서, 그죠? S형균이 나타나서 죽게 되고요. 그러나 니은은 DNA 분해 요소지. DNA 분해 요소. 즉 죽은 S형균의 세포 추출물에 있는 이 S형균의 DNA를 분해하면은 S형균은 이제 자신의 유전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자신의 형질을 나타낼 수 있는 유전 물질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것도 아니야. 여기서 그냥 R형균만 있게 돼. R형균이 S형균은 형질 전환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R형균만 넣어줘봤자 쥐는 건강하게 찍찍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실험 다 이해하신 거죠? 제가 몇 번이나 반복한 실험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 믿고 보겠습니다. 시험관에서 형질 전환 일어나지 않았다. 여기하고 여기 둘 다 형질 전환 일어난 겁니다. S형균의 DNA 여기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역시 여기도 S형균의 DNA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둘은 R형균이 S형균으로 형질 전환 된 거야. 그래서 틀렸어. 형질 전환 일어납니다. 여기서 형질 전환이 안 일어났지. 여기서 기억은 단백질이다. Of course. S형균의 니은을 S형균의 니은 DNA를 말하는 거죠. DNA를 살아있는 R형균과 혼합하여 배양하면 if 가정법. R형균이 어떻게 돼?
S형균으로. 형질 전환되겠지. 그러니까 형질 전환됐으니까 그렇지. 그게 바로 요게 바로 S형균이야. 요게 바로 S형균이야. 내 피막, 현막을 가진 폐렴 쌍구균 스무스해졌네. 피막을 갖게 됐으니까. 됐죠? S형균이 나타나게 된다. 오케이. 이렇게 이제 풀어서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DNA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형질 전환시키는 것. DNA. 알겠죠? 네, DNA. 이렇게 살아있는 아련균을 바꾸게도 만드는군요. 멋져, 브로. 야, DNA. 멋지군요. 자, 이제 3번으로 가서 지금까지 하고 처음으로 나오는 허쉬하고 채씨. 허쉬, 채씨는 우리나라 사람이죠. 허쉬 앤 체이스. 실험이 되겠습니다. 시험관의 상층액과 시험관의 상층액과 침전물 중 한 곳에서만 방사능이 검출되었다. 32p 땡그램 해주세요. 자, 단백질은 CHONS의 원소로 구성되고요. 그 다음에 핵산, 즉 DNA가 핵산이죠. CHONP. 자, 이렇게 돼가지고요. 공통적인 원소, 단백질과 핵산인 DNA를 구성하는 이 공통적인 원소는 CHON입니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바뜨그러나 차이 나는 건 황하고 이제 인이죠. 그래서 황에다가 이 방사성 동위 원소를 입혀주면, 즉 35S 입혀주면 단백질이 어디 있게라는 걸 알아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32P를 요걸 입혀주면은요, 방사성 동위 원소인 32P를 처리하면은 DNA가 어디 있게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32P로 표시했으니까 바로 이 파지에 겉에는 단백질이고 안에는 DNA가 있어요. 그 DNA를 방사성 동위 원소로 표시한 겁니다. DNA에서 삐빅 방사선이 나오겠죠. 자, 대장균에 감염을 시켰어요. 대장균, 이만한 대장균. 대장균에 딱 감염시켰더니, 자, 엉덩이 박아! 집어넣어!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DNA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됐죠? 자, 방사선을 띠는 32P로 표시된 파지들이 여러 개가 딱 달라붙었다 그러면 걔네들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제 32P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할게요. 됐죠? 32P는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자, 됐죠? 여러 마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여러 마리. 32P로 표시된 파지들이 여러 마리 붙어가지고 DNA를 집어넣은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복제가 일어나겠죠. 이제 복제가 일어나서, 자, 뭐 반보존적인 복제 과정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복제가 됐어요. 이 복제될 때 이 재료는 DNA, 이 대장균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대장균. 이 대장균을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정상 배제에서 배양한 대장균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재료들은 정상적인 재료들이야. 그래서 하얀색으로 제가 DNA를 이렇게 그릴게.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파지의 껍질을 합성해가지고, 파지의 껍질을 합성, 예. 자, 인내와 끈기를 갖고 합성 했습니다. 예. 좀 더 합성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가자 하고 이제 깨고 나옵니다. 나가자. 자, 이런 식으로 깨고 나오면 이 대장균에서 증식한 박테리오파지의 요 녀석들만 방사선을 띠고요. 그죠? 이 녀석들은 방사선을 띠지 않습니다. 방사선을 나타내지 않아요. 되셨어? 오케이. 자, 일부가 이제 나타난다. 일부가 방사선을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계속해서 갑니다. 믹서에 넣었어요. 자, 믹서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얘네들 지금 주스 만들어서 먹나? 박테리오파지 주스. 파지 주스는 아니고요. 네, 바로 얘기죠. 얘네들 껍질 있죠. 단백질 껍질. 대장균 안으로 이제 유전물질은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지 않은 것들을 분리하기 위한 겁니다. 떨구어내기 위한 거예요. 분리. 됐죠? 예. 대장균과 대장균
안에 들어가지 않은 걸 분리해내는 거고요. 우리는 알죠? 뭐 단백질 껍질 분리된 거죠. 그 다음에 원심 분리시켜서 무거운 거 가라앉히고 가벼운 거 뜨게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단백질 껍질이 있겠고요. 단백질 껍질이 있겠고 침전물에는 대장균과 그 안에 이렇게 DNA 들어가서 이렇게 증식을 하고 있지. 이렇게. 그지?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네. 그러면 어디서 방사선이 나타날까요? 어디서? 방사선을 띠는 성질, 방사성. 그치. 여기죠. 침전물.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아까 얘기했던 노란 게 여기 섞여 있으니까. 그죠? 32P가 여기 섞여 있으니까. 여긴 껍질만 있으니까 안 뜨겠죠. 됐습니까? 32P는 여기 있는 거예요. 32P는 대장균 안에. 됐습니다. 32P 표시된 것은 누구의 DNA라고? 바지의 DNA다. 맞고. A는 박테리오 바지의 DNA 단백질을 침전하기 위한 과정이다. A는 단백질을 분리시키기 위한 거지 침전시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침전물 속에 대장균을 방사성 물질이 없는 배지에서 배양하면 생성되는 모든 바지에서 방사능이 검출된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일부만 방사선을 띠게 되는 겁니다. 일부만. 되셨죠? 네. 미리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스트 그림은 DNA의 이중나선 구조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염기쌍, 당, 인상, 골격 중 하나다. 가로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로대가. 그치? 이게 염기쌍. 세로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여기 가로대고, 여기 세로대. 그치? 요거는 인산당. 당, 인산, 골격이 되겠지. 당, 인산, 골격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동글뱅이 A분의 동글뱅이 B의 값이 1.7이래요. 1.7. 그럼 몇 분의 몇이 될까라는 얘기죠. 자, B의 값은 얼마냐? 한 쌍 간격이 0.34니까 1회 전에 10쌍이 있습니다. 그럼 B는 3.4가 되겠죠? 3.4고 여기가 X가 되면 그쵸? 2.0 2분의 3.4 하면은 1.7이 나오니까 여긴 2.0이 된다. 2.0 나노미터. 그 다음에 여기는 3.4 나노미터. 따라서 기억은 틀렸다. 니은 기억에 질소를 포함하는 물질이 존재한다. 당과 인산, 당에는 CH5가 있고요. 인산은 당연히 인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바로 염기쌍이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염기에 질소가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에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요, 니은에서 퓨린 계열 염기와 피리미딘 계열 염기가 상보적으로 결합한다. 그쵸? 염기쌍은. 아데닌은 반드시 띠민과 이중수소 결합, 구아닌은 반드시 사이토신과 삼중수소 결합. 됐죠? 얘네들은 퓨린 계열, 얘네들은 피리미딘 계열. 되셨습니까? 네. 따라서 디귿은 당연히 맞는 이유가 맞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해야지 이게 딱 2.0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유전물질의 그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나머지 문제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빠이빠이.